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돼버려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뭐 반포다, 강남이다, 잠실이다. 그러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12억 초과되는 거에서는 세금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1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1세대가 뭐냐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근데 여기서 또 어디서 많이 오해를 하시냐면 주민등록만 가족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주민등록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런 경우에 꼭 엄마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같이 살고 있죠?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럼 비과세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 잡아내는 방법이 다 있어요. 신용교통카드 이건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관리비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요즘에는 쿠팡, 배민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제가 딱 하나 케이스 봤는데 어떤 걸 달라 그랬냐면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주민등록상 엄마는 강북, 나는 강남인데 그러면 엄마가 강북에서 생활하시니까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이 강북에 점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아들내미 집 강남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이밀면 할 말 없죠. 떼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걸린 거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2월 17일 나왔던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케이스인데 가장매매, 그러니까 가짜로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인 갑이 있는데 다주택자인 거예요. 주택 A가 있고 고가주택 B가 있어요. 당연히 고가주택 B가 양도차익이 크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A주택을 없애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안 팔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돼 있고 어정쩡한 물건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싶으니까 A를 아는 사람, 특수관계인인 친척한테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양도가가 분명히 12억이 넘을 거예요. 고가주택이니까.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여기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주택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원 쿠션을 때린 거죠. 하나 피해 놓고 비과세 받고 다시 이거 본인 거니까 가져온 거예요. 전형적인 가정매매죠.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 케이스가 은근히 많고요. 제가 2년 전에도 고가주택도 아니에요. 경기도 땡땡시였어요. 땡땡시. 저 위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를 잡아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그런 곳이었는데 잡아내더라고요. 그 케이스는 자녀한테 넘기고 6개월 있다 다시 가져온 거였거든요. 잡아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금액이 워낙 크죠. 내가 만약에 양도차익이 3억이 됐다. 그럼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고요. 5억이면 한 1억 7천, 8천, 10억이면 3억 정도가 나와요. 단독명의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게 투자용이 됐든 내 집만이 됐든 솔직히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내가 사는 집값이 거주하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나만 고생하고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조심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집을 팔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거의 90%는 매수할 때부터 정해져 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결혼했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 하시면은 나중에 양도차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양도차익 1억이었을 때 단독명의면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근데 공동명의라면은 5대5입니다. 1인당 645만 원이니까 2명 하면은 1290만 원. 벌써 한 765를 세이브해버리죠.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동산 가서 매수자에다가 이름 하나 더 쓰면 끝나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동명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에요. 각각 5대 5면 5억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소득이 없어서 한쪽에서 10억을 다 냈다. 그러면 5억을 내가 증여한 거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부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죠? 6억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 근데 뭐 20억, 30억 고가주택 샀을 때는 이제 증여, 자금 조달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늘어날수록 공동명의 효과가 커져요. 3억이 오르면 단독명의 1억인데 공동명의는 7,900 거의 8,000.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5억이면 공동명의 절세금액이 2,700
7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명의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이슈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아마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나는 이미 단독을 해버렸다, 공동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하면 취득세가 또 들어갑니다. 증여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공동명의 절세액이 1,000만 원인데 증여취득세가 뭐 3,000 나온다, 뭐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때부터 세팅을 잘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 아낄 수 있는 게 필요경비예요. 인테리어 같은 거, 자본주택 지출 같은 경우는 처음 내가 매수할 때부터 잘 챙겨두고 사진 같은 거 잘 찍어두시면은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